내가 너무 잘해줄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배려하거나 양보할 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다루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나의 착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에게 잘해주고 양보했을 때 처음에는 고마워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당연히 여긴다고 느끼지 않나요? 배려와 양보는 결국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때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그들이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 양보만 해왔나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기 희생과 배려 때문에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너무 착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희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타인의 요구에 맞추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뒤로 미루고 타인을 우선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려가 반복되다 보면 자기 희생이 습관처럼 자리 잡히게 됩니다. 자기 희생이란 상대방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배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하게 되지만 반복되면 점차 그것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패턴으로 변해갑니다. 이때 나의 감정이나 생각은 뒤로 밀리게 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추려 하면서 나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 감정이 점차 억제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내 감정은 계속해서 억눌리게 되죠. 자기 경계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려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상황은 잠시 뒤로 미루고 상대방을 돕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상대방은 내가 그냥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은 내가 무조건 응답할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경계를 넘어서려 하고 나는 내 감정을 외면한 채 계속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희생과 경계 부족이 반복되면 결국 내부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때 기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감정이 쌓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지만 내 감정은 점점 억눌리게 되고 결국 그 억눌린 감정이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희생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나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타인의 요구를 계속 맞추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쉽게 다룬다고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나는 계속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며 자기 자신의 감정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나는 내 감정이 아닌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게 되며 주변 사람들은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의 감정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 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은 좋지만 내가 무리하게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이 소홀히 여겨지고 내 감정은 점점 더 억제되며 관계에서 내가 점차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배려가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는 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양보와 배려를 과하게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성향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려가 반복되면 내 입장이 무시되거나 내 감정은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어 상대방은 내 배려를 더 이상 고마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배려를 요구하게 되죠. 특히 내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면 상대방은 점차 내가 언제나 그들의 요구에 맞춰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내 입장이 점점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요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자신을 희생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번의 작은 양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괜찮다며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나의 감정은 계속해서 억제되며 내 의견은 점점 말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도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상대방은 나를 당연히 응답할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때 나는 점점 더 희생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내 감정은 점차 소홀히 다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 감정이 억제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내가 불편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내 감정은 억누를 수밖에 없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내가 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내 감정은 점차 억제되고 결국 나 자신이 불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면 결국 나의 감정은 소홀히 다뤄지고 상대방은 나를 당연히 응답할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항상 양보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없이 나의 희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럴 때 내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 감정이 억제되고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 즉 내가 점점 불편해진다는 사실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교훈은 배려와 양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의 배려와 양보가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결국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와 양보는 상대방의 요구를 맞추는 것만큼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내 성격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알고 나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양보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점차 내 성격이 약점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가 갈등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거나 거절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은 내가 항상 양보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모른 채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만 내 시간을 빼앗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달라고 부탁할 때 나는 그런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나의 착함과 갈등 회피 성향을 이용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내 착함이 약점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갈등을 피하려 하고 자기 입장을 항상 먼저 고려하는 성격임을 알고 내가 거절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이나 상황은 무시된 채 상대방은 계속해서 내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계속 양보하거나 감정을 숨기며 이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 점차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나의 자기 존중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면서 내 내면은 점점 더 억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며 결국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내 착함을 이용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그 요구는 커지고 내가 거절할 때 느끼는 죄책감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은 나를 무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며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내 감정은 점점 더 억제되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쉽게 다룬다고 생각하고 내 성격을 이용한다고 느낄 때 나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존중감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않게 되면 나는 점차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나의 착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성격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내 감정은 묻혀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희생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며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 문제의 핵심은 내 성격이 상대방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내가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면 결국 나 자신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자기 존중감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자신의 성격을 희생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 성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나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고 결국 나를 이용당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성격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돕고 싶다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또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이것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 꼭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며 내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에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나의 자기 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도 불편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내 감정을 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경계를 확립하고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성격을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명확한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착한 성격을 가질 때 내 요구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내 감정을 숨기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사 표현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과 감정은 상대방에게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구와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편하거나 싫은 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한 상황에서 친구가 또 다른 부탁을 할 때, 지금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도와줄 수 없다 또는 이건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기 어려운 마음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절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생각과 다른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다거나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중한 거절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입장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로 거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절을 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을 통해 내 감정이나 요구를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을 숨기거나 내 요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 이상 쉽게 다루지 못하게 되며 내 감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용 의도 파악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내 착함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갈등을 피하려 하거나 나를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를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착함을 이용하려 할 때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내 시간을 빼앗거나 내가 하기 힘든 일을 부탁할 때 나는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항상 그렇게 해주지 않겠다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식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착하게 행동하고 무조건적인 배려를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의도를 명확히 표현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자기 가치 존중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착하거나 배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치게 양보하거나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 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결국 내 자신을 소홀히 다루게 되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내 감정과 욕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며 점차 내 감정은 무시당하거나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을 소홀히 다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타인의 요구가 과도하면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건 나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를 통해 내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으며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 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과 타인을 위한 배려로 인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며 살아왔던 시간이 쌓여가면서 내 마음속에는 갈망이 자꾸 커져만 갑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내 행복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을 되찾고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성을 되찾는 길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요구를 명확하게 할 때 상대방은 나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될 것이며 나도 내 자신을 더 이상 소홀히 다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와 양보는 내가 내 마음을 존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착함을 이용해왔던 사람들, 내가 무조건 양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관계들, 그 모든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장애물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며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